내 상태였지만 그게 이제 불현듯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마땅한 계기도 있었고 그게 맞아 떨어져서 그때부터는 굶어도 행복하다라는 말이 느껴졌어요. 그때부터는 인생이 조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꿈이 생긴 순간부터. 네, 꿈이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실천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는 되게 편안해졌어요, 제가. 자, 배우의 꿈을 지금 꾸고 계시잖아요. 네. 그 배우라는 꿈을 언제부터 속으로 생각하셨어요? 중학교 한 1학년 때 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생각하는 연기자의 가장 큰 매력인데 제가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제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언제든지 캐릭터가 바뀐다. 다른 사람의 타인의 삶을 타인의 캐릭터를 살아볼 수 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 지옥을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네. 약간 도피수단이죠. 네, 도피수단. 근데 연기학원 검색해보니까 학원이다 보니까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싸죠. 제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접어두고 그렇게 그랬다가 이제 조금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상황이 좀 정리가 된 뒤부터 내가 정말 꿈을 이뤄봐야겠다. 뭔가를 실천해봐야겠다. 한 시기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 건가요? 네, 우연히 고등학교 2학년 때 EBS의 어떤 프로그램에 단기형 사회 사부작전의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는데 긴장을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텔레비 나온다. 처음이니까. 처음 완전 텔레비 나온다. 네. 긴장하고 걱정하고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걱정과 달리 제가 예상했던 트러블들이 하나도 몸에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일상 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냥 재밌게 잘 마무리하고 차 타고 돌아오는 길인데 뭔가 엄청 공허한 거예요. 막 복작복작했다가 시끌시끌했던 게 갑자기 조용하니까. 갑자기 막 조용해. 갑자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며칠 내가 행복했나 보다 이러고 집에 가 있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해야겠다. 내 어렸을 때 배우라는 꿈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너가 뭘 배우를 꿈꿔 그냥 취업해 라고 해서 저도 사실 그 생각했어요. 그냥 취업해야 되겠다. 그냥 뭐 기술 배워서 기술 배워서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야 되겠다. 왜냐면 고3 때는 이미 저 친구들은 회사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고3 때 네네. 출석이 인증되고 네네. 그럼 걔는 돈도 벌고 학력 인정도 받아요. 근데 걔네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나도 그냥 취직할까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 의견이 계속 싸운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냐, 꿈을 쫓을 것이냐. 쫓아야 되냐.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그러면 연기학원부터 가자. 그리고 연기학원이 엄청 비싸잖아요. 입시가 장난 아니게 비싸잖아요. 한 달 아르바이트 그냥 낮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 진짜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투잡을 뛰기 시작했어요. 고3 때. 다행히 학교에서 저한테 좀 도와줬어요. 편의를 봐줘서 오후에 학교 방과후 수업을 듣는 대신 서울까지 가서 연기학원 다닐 수 있게 해줬어요. 그 대신 증거물 같은 그런 예를 들면 영수증 됐든 뭐 내가 오늘 뭘 했나 뭐 이런 거를 거는 학교에 이렇게 제출하는 식으로. 그래서 학교 연기학원 끝나면 알바 2개씩 했거든요. 그다음에 밤에 알바를 할 시간이 어떻게 나지? 잠깐만, 학교를 갔다 와서 학교가 그래도 고등학교니까 3, 4시쯤에 끝나잖아요. 저희가 저녁 9시가 넘으면 학교를 못 들어와요. 이미 다 아이들 수면 준비 끝냈고 그렇죠. 기숙사 룸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나 새벽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서울에서 자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밤에 알바 야간 알바. 평일 야간 알바하고 그다음에 주말 야간 알바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가고. 그렇게를 입시하는 동안 계속 반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연기학원 다니면서 대학교에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고3 때. 이게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랑은 자연스럽게 연락이 그때부터 끊겼을 것 같고, 그럼 본인 생활을 본인이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쭉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뭐 알바하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학교고 기숙사라고 해도 어쨌든 드는 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생활하고. 그걸로 생활을 했고, 그리고 뭐 돈이라는 게 저는 당연히 그렇게 부족하다 생각하면 끝없이 부족하고 또 많다 생각하면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건데 저는 그때는 그냥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아, 네. 크게 돈 나갈 곳이 근데 없어요. 크게 돈 나갈 것도 없고 그래서 조금씩 적금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네. 어, 근데 이제 학원을 가려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드는 많이 거죠. 예. 이제 이게 네. 학교가 엄청 시골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버스가 하루에 3번 있어요. 네.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버스가 없어요. 네. 어떻게 해요? 터미널까지 택시를 전화해서 불러서 타고 가는 게 편도가 많아. 네. 그럼 한 번 나갔다 오면 2만 원. 그렇죠. 그다음 그리고 버스비 있을 거고. 시외 버스비. 네. 시외 버스. 비싸잖아요. 아, 그렇죠. 서울까지 동서울 버스비 또 왕복. 그리고 자야 되잖아요. 네. 찜질방비,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밥 사 밥값. 먹고. 그다음에 학원이 무슨 연필이랑 책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연습복 사야 네. 되지. 입시복 따로 사야 되지. 그 입시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네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고3은 그래서 고3이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음. 제일 뿌듯했어요. 알바는 뭘 하셨어요? 이것저것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일단 편의점 알바 기본적으로. 제가 했고. 이때까지 해본 알바가 네. 쭉 지금까지 네. 너 이거 해봤어? 라고 하는 걸 해봤어요. 그 정도 잠깐 편의점, 했고요. 식당, 네. 술집, 네. 택배. 네. 또 뭘 할 수 있어요? 술집, 배달? 택배, 편의점, 농장 알바, 농사 알바, 막노동, 뭐 순댓국, 정말 많아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로 대한민국 생활에 몸으로 부딪히신 거네요. 네,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네. 나이 17살에. 네. 네. 자, 조금 알바할 때는 이제 힘들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학원을 내 돈 벌어서 다닌다는 뿌듯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꿈을 쫓아간다는. 그때 처음 제 자신이 너 멋있다라고 느꼈어요. 너 이렇게 스스로가. 살아라. 네. 그래서 가장 보람된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연기학원 가면 뭐 많이 배우잖아요. 일단은 독백도 하나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네. 주로 어떤 작품들 준비했어요? 입시하면서? 자유 연기는 일단 유미카에서 유리동물원 보여주셨고. 네. 그쵸, 이제 학교 지정 작품이죠. 그거는 네. 이제 그런 고정극 작품은 그것도 했었고 무슨 계단이었나 너무 시간이 지나서. 네. 그리고 뭐 당연히 햄릿 같은 거. 햄릿 같은 감히 것도 준비하고. 햄릿은 안 하고. 네. 뭐 그런 것들. 네. 네. 알겠습니다. 연기학원 다니면서 뭐가 가장 새로웠어요? 내가 사투리를 쓰고 있구나. 몰랐어요 그 전까지?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네. 제가 3년밖에 그러니까 시간을 꽉 채워서 3년 살았고 아버지가 포항에 계시다 보니까 당연히 중2 때까지 왔다 갔다 했었고. 네. 그새 배운 거예요 근데- 경상도 사투리를? 네, 저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네. 마치 저는 그게 맨 처음에 포항 도착했을 때 북한은 제가 해산에 살았잖아요. 그럼 해산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 말이 표준어인 줄 알아요. 그쵸. 네. 네, 외부 지역 이동도 힘들고 당연히 자기가 똑같았어요. 제가 네. 포항에 딱 도착하니까 뭐 표준어가 있고 방언이 뭐 그거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나 이 사람들이랑 싱크효율을 최대한 100%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냥 박혔구나 경상도 사투리가. 엄청 있었고 그래서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저만 사투리 썼었어요. 네. 학교에서도. 또 다른 사투리 쓰는 거예요. 네. 애들은 네. 막 북한 사투리 쓰는데. 한반도 사투리 다 있어요 거기 가면. 저만 경상도 사투리 쓰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북한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제 말이 다 섞여버린 거예요. 짬뽕이 된 거예요. 네. 표준어부터 구사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뭐 발음도 신경 쓰기 시작했고 그런 아주 기본적인 말하는 게 저는 힘들었었어요. 그걸 많이 고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투리 쓰는데 연극영화과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투리 고치는 거 제일 네. 힘들어 하죠. 그건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매일 해야 되는 연습이니까. 그렇죠. 예. 학교는 몇 군데 어디 있었어요? 아. 일단 한예종 서울예대는 썼을 것 같은데. 2차에 깡이 조금 컸어요. 네. 그 원장님이 그랬어요. 높은 데로 지원하자. 네. 그리고 약간 믿으시는 게 있었나 보다. 북한 사람들을 전형도 있어요.
탈북자전이 연영과도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연영과도 혜택이 있어서 네네. 그래서 그럼 더 유리하죠. 네 유리하죠. 그래서 쭉 이렇게 신청을 했는 아니 신청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돈이었어요. 아 그쵸. 입시 네. 그 작업비가 있죠. 네. 지원비가. 지원비 그게 또 제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꽤 비싼데. 네 엄청 비싸요. 이게 저한테는 특히 저 때가 아마 10만 원인가 15만 네, 원인가. 학교 하나당.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몇 개 저는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동국대 엄청 사랑하지만 네. 동국대 엄청 사랑하지만 일지망이 동국대랑 한양대였어요. 아 한양대도 잘 어울린다. 한양대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동국대 너무 사랑하지만 한양대 그 골목 있잖아요. 몰라요 잘. 한양대 그 앞에 골목이 있는데 네네네. 그 골목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네. 네. 그리고 거기서 많이 놀았었어요. 고3이긴 하지만 성인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고2 때부터 제가 성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술 한잔도 하고 그리고 제 친구들도 그쪽에 살았고 한양대 친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한양대 무조건 일지망. 가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디 학교를 가든 본인이 어떻게 하냐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냥 어디든 붙으면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양대는 바로 떨어졌어요. 탁 하고 동국대 감사하게도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다녔습니다. 20학번. 네. 20 코로나 학번. 기수죠. 그러네요. 코로나 학번 그러면 입학식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줌으로- MT, OT. 줌으로 했어요. MT, OT 없었어요. 그게 뭐야? 계속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다 되게 우울하네요. 아니 뭔가 네. 대학교 네. 그게 꽃인데 MT가 대학교의 꽃이 자꾸 꽃이라는 말이 좀 그렇게 네. 하죠. 너무 아쉬웠겠는데요? 아니요, 딱히 아쉽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런 신입생 환영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네. 거기 가서 막 술 먹고 네, 술 먹고 게임하고 장기자랑도 해야 된다고 그쵸. 하고 그렇게 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네. 에이 너무 저는- 꼰대 같은 말인데 잠깐만. 죄송해요, 저는 예. 내 선배들이 했던 말을 내가 그런가요? 그렇게 하면서 다 친해지고 말이야. 술도 한잔 하고 말이야.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입시 뭐 했는지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죠. 제 선배들이 했던 말을 제가 그래요? 할 줄 몰랐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 거 안 해도 그래요? 되고. 네. 그래서 그럼 그런 거 하나도 못 하고 줌으로만 네. 입학식을 한 거예요? 입학식하고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학교를 못 나가고 네. 그냥 줌 수업. 그러면 잠깐 생활이 어떻게? 자 일단 대학교 붙었을 때는 엄청 기뻐했을 것 같아요. 네. 입시 선생님들도 네. 네 엄청 좋아했을 것 같고 뿌듯해하고. 그리고 제가 또 입시 그러니까 연기학원 다니다가 중간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왜냐면 노숙을 했었거든요 몇 번을. 그 너무 네. 그래서 찜질방 갈 돈이 네, 아까워서. 그래서 왜냐면 택시는 결국 타야 되니까 네. 노숙을 어디서 했는데요? 그냥 터미널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밤새고 네네 이렇게. 그냥 자고 그렇게 몇 번. 근데 학원 비용이 나중에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연기학원은 안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한 달은 안 다니고 그냥 학교도 들어가니까 갑자기 코로나 터졌으니까 안 와도 된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생활했어요? 집이요? 집은 이제 대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그 저렴한 이자율의 전세임대 주택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한겨레 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그 그쪽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신청을 한 거죠. 네. 졸업식하고 이사하고 뭔가 짐도 그렇게 많지 않았겠네요. 짐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 기숙사니까 네. 가구 같은 것도 다 기숙사 썼을 거고. 뭐든 그냥 나오면서 느꼈던 게 캐리어 거기서 6년을 살았는데 캐리어 2개니까 끝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일단 사촌 누나 집에 갔다가 이제 집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들어갔죠. 그럼 동국대 근처 아니요. 예요? 그때 근처는 집이 아니고? 아예 없어서 아. 밀리고 해서 지금 살고 멀리. 있는. 네. 그러면 새 집, 새로운 이제 대학교, 새로운 생활 밥 챙겨주는 사람도 없어. 완전히 다시 새롭게 지금 사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치랑 독립의 차이를
좀 모르겠는 게 네. 저는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지 독립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독립이라고 봐야죠. 가깝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본가가 없으니까 그게 맞는 거겠죠. 네. 본인이 본가인 것이. 그렇죠. 제가 이제 그렇죠 이제. 근데 딱 나와서 집을 도착했는데 그때 집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옵션이 없는 집이에요? 자취도 처음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막 옆에서 같이 집 보러 다녀줄 그런 상황도 없었고 안 됐고 몇 집 가봤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아무래도 서울에서 지원해주는 정부에서 지원 금액 대비 살 수 있는 집은 좀 힘들죠.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나마 제일 깔끔하고 넓은데 저희 집이 지금 집은 거의 뭐 산 꼭대기 있거든요 집이 네. 서울에서. 네. 그러니까 엄청 걸어 올라가야 돼요. 엄청 언덕인데 그래도 전 좋았어요. 내 공간. 내 공간. 그렇죠. 이제부터 여기서 나의 진짜 삶이 시작된다. 의도와 의지는 거창했지만 네. 또 이놈의 돈이 없었어요. 에어컨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샀어요. 그럼 그 전까지 에어컨 없는 여름을 보낸 거예요? 1년을 찬물로 10번씩 하루에 10번은 좀 10번까지 아니고 한 대여섯 번 이상은 찬물로 샤워하고 바로 선풍기 앞에 앉고 네. 그렇게 버텼어요. 아니 에어컨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저는 가전인데 그래도. 아니, 그래서 1학년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겨울에 에어컨을 사면은 싸대요. 네. 당근 마켓에서 중고거래에서 에어컨을 샀는데 집에 가서 가져왔어요. 네. 근데 이게 20만 원인가에 샀는데 설치 비용이 25만 원인가 들더라고요. 아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치했나? 맞아요. 아니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에어컨 없이 살았어요. 네. 2년 동안 네. 없이 살고 이제 작년에 3학년 때 여름 2번 보내고. 여름 2번 보내고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네. 도무지. 그래서 그냥 설치했어요. 작년에. 그러면 지금 있을 거 다 있어요? 지금 뭐 세탁기, 세탁기 냉장고, 다 그냥 1학년 때부터 하나씩 다. 침대, 책상 하나씩 채워가는 재미로. 네. 네. 재밌지는 않았어요. 재밌지는 않고. 아 왜요? 그게 뿌듯하잖아요. 내 집을 하나씩 꾸미는 하나씩 이렇게 채워 넣는 이게 재미라고 표현해요. 저희. 제가 지금 속세에 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사 가면은 다 버릴 것 같아요. 이게 다 약간 좀 중고로 다 중고로 음. 샀다 보니까 그리고 급했어요. 당장 생활해야 되니까. 근데 그냥 집 딱 들어가니까 청소만 제 친구 2명 불러와서 3명이서 3시간 청소했어요. 너무 어지러워 하고 신발장밖에 없었어요. 딱 그럼 모든 걸 다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사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막 그리고 첫날에는 그 보일러 트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네. 그거를 집에서 안 틀고 1층에서 잠궈놓은 걸 풀어놓고 집에서 해야 된대요. 근데 처음에 그걸 모르고 전화할 사람도 없으니까 내일 그 부동산 아저씨한테 전화하려고 그리고 이불도 없었어요 첫날에. 네. 어떻게? 3월달이잖아요. 3월달 밤에는 춥거든요. 침대도 그때 없어서 그냥 바닥에 침대 도착하기 전이에요. 네. 그냥 맨바닥에? 바닥에 패딩 덮고 그렇게 잤었어요. 보일러 연결도 안 해놓고. 네. 할 줄 몰라서. 전기도 수도도 아무것도 아직 연결 네. 안 됐을 텐데. 그리고 그 집이 엄청 오래된 집이어서 따뜻한 물 틀려면 보일러를 틀어야 돼요. 네. 따뜻한 물 나오려면. 그리고 그 보일러도 오래돼서 가끔 따뜻한 물도 안 나오거든요. 씻지도 못하고 와우. 그게 저의 첫 자취 날이었습니다. 전국 때는 기숙사 없나요? 있었는데 네. 일부러 안 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안 가서 아예 그냥 기숙사는 선택 밖에 있었어요. 이제 제가 친구 집에 얹혀 살더라도 이제 제가 그만. 기숙사 6년 살았어요. 기숙사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통금 이제 그만. 네. 6년을 기숙사 살다 보니까 네. 막 끔찍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네.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이제는 좀 집 같은 느낌이 드나요? 내 네. 집이다. 좀 마음 네, 편하고 좋죠. 집에 가면.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드디어 집이 됐네요. 네. 집이. 집이 이제 들어가면 그러니까 집이 사람이 살면 온기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